브라베이 레티스 여기 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음번부터 보면은요.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결정질 재료예요. 그러니까 규칙성이 없는 것은 다 배제하고 3장에서 배우는 것은 모든 재료들이 규칙성을 갖고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재료라는 건 3차원 물질이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다면은 그 규칙성은 반복이 될 것이고 그와 작은 단위를 갖다가 하나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혹은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가 어떻게 그 재료가 생겼는지는 자연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단위를 유니트 셀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그 유니트 셀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그 공간을 구성하는 그 종류의 재료가 모양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차피 3차원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축과 세 축과 세 개의 각도면은 다 모양을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과 그 세 변과 각도에 의해서 세 각도에 의해서 결정군을 나눠낼 수가 있어요. 그룹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7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걸 우리가 7 크리스탈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7개로 나눠져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은 14개의 크리스탈 레티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14개의 브라베이 레티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7 크리스탈 시스템과 14개의 그 브라베이 레티스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는데 이번 시간에 왜 그럼 이런 그룹핑을 하고 하겠느냐? 몇 번 얘기했지만 같은 결정 구조 혹은 같은 브라베이 레티스를 갖는 그런 물질들은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그런 구조를 가질 때는 비슷한 유사한 특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의 어떤 화합물을 합성했다든가 새로운 물질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를 결정성을 체크함으로써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갖겠다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미리 내가 어떤 것을 만들고 싶은 재료를 예상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결정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패밀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족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결정이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만 조금 더 기본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2D 레티스부터 들어가 있어요. 플레인 레티스, 2디멘셔널 레티스. 우리가 공부하는 건 3차원이지만 출발은 1차원부터 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결정이 그 규칙성이 있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차원을 생각한다면 1차원에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여러 가지 에난시오모르포스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원자가 혹은 레티스 포인트가 여기 있다. 레티스 포인트예요. 레티스 포인트는 모든 게 주요한 게 똑같은 자리를 레티스 포인트라고 했죠. 그러면 1차원은 선이죠. 여기 있으면 만약에 레티스 포인트가 이렇게 있거나 그 임의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면 결정성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럼 1차원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딱 한 가지죠. 어떤 한 가지예요? 이 간격이 다 같은 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결정이 될 수가 없죠. 1차원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간단합니다. 그러면 2차원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이거 2차원의 그림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간격이 똑같은 1차원 선분을 가지고 이제 얼기설기 엮어서 2차원을 만들어 볼 때 어떤 게 가능한가 보자고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평행사 변형이에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조금 틀릴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좀 비스듬하게 나온 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 길이, 요 점이 지금 레티스 포인트예요. 선이 모인 데가. 요 선들은 다 같은 길이로 갖고 있어야겠죠. 여기서 여기도 같은 길이라겠죠. 이거하고 간격이 다른 것을 조합을 해서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특이한 경우에. 정사각형 나올 수 있죠. 정사각형하고 이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렉탱글이라고 해서 직사각형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이제 직사각형 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레티스라고 그러는데 2차원으로 다이아몬드 레티스라고 하는데 뭐냐면 직사각형인데 가운데 한 레티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가운데
레티스 포인트가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배열을 하면 그게 나올까요? 요 다음 판에 요것을 조금 이동해서 중간이 이렇게 오게 한 다음에 다시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레티스가 나오겠죠. 자, 잘 들으세요. 그럼 여기도 있고 이렇게 갈 텐데 어떻게 보면 마른 목골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런 거를 특수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잡아내면은 저 5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요것은 뭐냐면 평행사변형 같지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서 이게 잘 길이를 맞추다 보면 이게 요 변의 길이하고 요 위치를 맞추다 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면서 60도 모양.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그러니까 요런 각도들이 60도 각도가 나오는 모양으로 저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모양, 정삼각형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럼버스 레티스라고 불러요. 럼버스 레티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요. 이런 것이 잘 맞아 들어가면 저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모양이고요. 이거에서 특수한 경우에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요 각도가 잘 120도가 맞아지면. 120도가 맞을 뿐만이 아니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간격이 같아야지만 요 모양이 나오죠. 여기서도 평행사변형의 모양은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평행사변형이고 이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직사각형이지만 특수한 경우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뽑아낸 거예요. 특수한 경우를. 그러면 2D 이렇게 1차원적의 간격이 같은 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2차원의 레티스는 이 5개밖에 안 나와요. 이걸 우리가 2D 레티스라고 해요. 이런 2D 레티스는 우리가 3차원 결정에만 관심이 있지만 요새 이제 방막을 연구하잖아요. 방막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얇은 막이니까 이렇게 펼쳐놓은 평면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막의 결정 구조, 방막을 많이 연구할 때 방막의 결정 구조에선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3차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뭘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요 꼭지점들이 이제 요런 데가 요 가운데까지 해서 요건 레티스 포인트가 요런 점들인데 여기에 이렇게 그려놓은 건 뭐냐면 요렇게 그려놓게 색칠을 했고요. 저기에는 요렇게 색칠한 게 있고요. 요렇게 색칠하기도 하고 저것은 마름모로 그려놨죠. 여기 원래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정육각형을 까맣게 칠해놓은 게 있어요. 정오각형은 안 나와요. 이게 다 기하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뭐냐면 180도를 돌렸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로테이션 시메트리라 해서 결정하게 해서 말하면 시메트리라는 거예요. 이게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티스 포인트가 있고 여기 레티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180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절로 가고 저기 있는 게 일로 오면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180도 돌아가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90도 돌리면 알죠. 여기서 만약에 90도 돌리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90도짜리는 없지만 180도짜리 있는 거죠. 자, 정사각형에 보세요. 정사각형에 보면 여기서 이 사각형이 있다는 것은 90도씩 돌렸을 때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90도를 돌리나 여기서 90도를 돌리나 이걸 우리가 4축 fourfold rotation symmetry라고 하는데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4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90도씩 돌릴 때마다 여러분은 몰라요. 왜? 여기가 다 레티스 포인트이기 때문에 똑같은 데기 때문에 90도 돌리면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여기 직사각형 패러렐로그램 한번 봐죠. 렉탱글 보세요. 렉탱글 보면 여기 4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겠어요? 돌리면 알죠. 요 변이 짧으니까 이게 돌아가면 여기 있지 않고 위로 가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180도 돌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180도짜리만 그려놓은 거예요. 2축이 있는 거예요. 2축. 2축이라는 것은 360도를 둘로 나누는 축이 있다는 거예요. 3축은 360도를 3으로 나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삼각형. 이것은 360도를 6으로 나누는 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 360도를 5로 나누면 72도인가? 아니, 얼마죠? 그렇죠? 72도짜리는 없어요. 그래서 5축은 안 나와요. 그 여기 보면은 여기 중간에 이제 정사각형이 여기 중간에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고
요 코너만 있는데 여기 4축은 없죠. 4축을 하면 요게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여기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레티스 포인트는 여기만 있지 요 가운데는 레티스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는 있어요. 근데 이게 180도 돌아가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운데는 여기는 2축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자리에 뭐가 나와요? 4축이 생겨나죠. 여기는 4축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시메트리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이해가 되나요? 가서 좀 천천히 보세요. 여기가 레티스 포인트고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점을 찍어보면 90도 돌리면 다 있을 거예요.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기 때문에 주요 환경이. 그러나 여기는 이 축이 자연히 생겨나. 이거 이제 여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시메트릭 오퍼레이터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요거는 다이아몬드 레티스고 여기는 보면은 가운데 3축이 있고 여기는 6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60도이기 때문에 60도마다 원자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긴 6축이 있고 그 6축의 사이에는 이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는 3축. 요거는 원래 있는 거고 요것은 이것 때문에 파생돼서 생긴 부수적인 오퍼레이터들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시메트릭 오퍼레이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1차원적인 그 규칙성이 있는 것을 2차원으로 우리가 모아봤을 때는 가능한 게 이렇게 5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게 이제 3차원이거든요. 그럼 3차원은 또 뭐예요? 이 2차원을 쌓아가면 3차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거에다 쌓는데 이거에다가 이런 걸 쌓으면은 시메트리가 깨져버리죠. 규칙성이 생기겠어요? 여기다 이걸 쌓아가면 여기다가 이런 층을 갖다 놓는다거나 여기다가 이런 층을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걸 3차원으로 쌓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쌓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이렇게 쌓아요. 자, 이거를 쌓는데 여러분이 적당한 높이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요 길이하고 같은데 나오면 뭐가 될까요? 정육면체 주사위 나오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가면 뭐가 될까요? 사각 기둥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생겨나는 거. 이거를 다 싸면서 하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규칙성 있는 3차원 원자들로 구성된 3차원을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쌌을 때 몇 가지가 나올까요? 조금 전에 기억해요? 7개? 14개가 나와요. 이걸 레티스를 싼 거죠. 이걸 레티스 포인트 쌌기 때문에 14개의 브라베의 레티스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탄생 비화를 좀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떻게 탄생하는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토탈 그 종합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3차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변이 이루는 각도 3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크리스탈 시스템은 여기 이렇게 7개가 나옵니다. 큐빅은 특징이 3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 써 있죠. 3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이 다 90도인 게 큐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헥사고날이라는 게 있죠. 헥사고날은 3변이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2변만 길이가 같고 우리가 배웠죠. 헥사고날 크로스펙트 스트럭처에서 배웠지만 A와 B의 길이가 같고 C축의 길이는 틀린데 이 알파와 베타는 90도고 감마는 120도인 그것이 헥사고날이에요. 이런 외형을 가지면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황인종이냐 무슨 종이냐 하는 그 크리스탈의 구별을 할 때 어느 시스템에 속하는가 7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테트라고날은 조금 전에 봤던 거죠. 내가 얘기하면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스퀘어 레티스를 쌓았는데 딱 맞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쌓으면은 정사각 기둥이 나오죠. 그럼 어때요? A와 B는 같고 C축은 틀리죠. 그런데 각은 다 90도죠. 이 큐빅하고 틀린 거 알겠죠? 더 길어요. 혹은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맞지 않고 세 변의 길이가 이게 C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이걸 우리가 테트라고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아까 세 변의 길이가 같고 각도가 90도가 아니지만 같아야 돼요. 세 각이 이렇게 뾰족하게 자란 거 있죠. 아까 3축이 보여주는 롬버스 2차에서 나온 건데 이걸 우리가 롬보히드랄, 혹은 트리고날이라고 불러요.
둘 다 많이 쓰는데 롬보히드랄을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호로는 보통 R로 쓰기 때문에 롬보히드랄. 이름이에요. 고유명사죠.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다 틀리면서 90도인 거 있죠. 성냥갑 같은 거예요. 세 변의 길이는 다 틀린데 이건 우리가 보통 이런 모양이 어디서 많이 나오면 빌딩을 질 때 보면 세 변의 길이가 틀리고 사각 이런 이런 빌딩 많이 보죠. 그 실제적으로 뭐 경회로라든가 이런 거 다 크리스탈로그라피로 다 설명해요. 이 속해요 여기에 경회로의 모양이라든가 그러면 이 축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해서 어느 뭐 포인트 그룹에 속한다 이런 걸 다 찾아내는데 건물도 다 모양이 있어요. 무역회관 건물도 그룹으로 치면 뭐 어느 시스템에 속하나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오스롬빅이라고 불러요. 세 변의 길이가 다 틀리면서 90도인 거. 그 다음에 모노클리닉. 세 변의 길이가 다 틀리면서 두 각은 90도인데 하나는 틀린 거. 좀 삐딱하게 쌓여진 거죠. 비스듬한 성냥각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건물이 기울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트리클리닉은 세 변의 다 길이가 틀리고 세 변이 다 찌그러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각도가. 이걸 우리가 트리클리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탈 시스템이 7개가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7 크리스탈 시스템이라고 했고 모든 결정은 저 7개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외형으로 봤을 때 이 속해요. 규칙성이 없는 것은 다 배제돼요. 우리는 지금 규칙성이 있는 결정 구조만을 3장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결정 구조는 여기에 들어옵니다. 7개. 자, 근데 여기 브라베이 레티스가 나와요. 여기 보면 PBF, P, PB, P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거를 다 세보면은 14개가 됩니다. 여기 큐빅에는 3개, 여기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개죠. 요게 바로 뭐냐면 브라베이 레티스예요. 브라베이라는 사람이 14개의 레티스로 다시 세븐 크리스탈 시스템을 더 소분류해 놓은 거예요. 이거 외에도 무슨 포인트 그룹이라든가 스페이스 그룹이라든가 결정학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기하학적인 그 그룹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 포인트 그룹이라든가 스페이스 그룹은 여러분이 결정학에서 따로 배울 기회가 있을 거고 이 정도만 하는데 브라베이 레티스는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14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P라는 것은 뭘까요? P.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헥사고널 할 때 저 크로스펙트에서 P가 뭐의 약자 같아요? 그렇죠. 프리미티브예요. 우리는 이제 심플 큐빅이라고도 하면서 프리미티브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호로는 P를 써요. 프리미티브라고. 아주 원초적이라는 거죠.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프리미티브 큐빅. 이것은 뭘까요, 그럼? B는 바디 센터드 큐빅이에요. F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 좋아요. 이게 그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큐빅에는. 심플 큐빅. 근데 여기서 P로 쓴다고 그랬죠. 프리미티브 큐빅, 바디 센터드 큐빅, 페이스 센터드 큐빅. 이것은 헥사고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레티스로는. 프리미티브 헥사고널. 여러분이 보는 그라파이트 아니면은 뭐 다른 헥사고널 구조를 갖는 것들 전부 레티스 보면 프리미티브 헥사고널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큐빅에는 세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테트라고널에는 프리미티브하고 B가 바디 센터드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롬보히드랄도 프리미티브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복잡해요. 오스트롬빅은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건데 여기 보면 프리미티브, 바디 센터드, 페이스 센터드 여기 B가 또 나오죠. 이 B는 이거하고 다른 약자예요. 베이스 센터드가 아니라 베이스 센터 그러니까 이걸 부를 때는 베이스 센터드 오스트롬빅 이렇게 불러야 되죠. 베이스 센터드 큐빅이 아니라 여기서는 베이스 센터드 오스트롬빅 여기서는 맞죠. 바디 센터드 오스트롬빅 여기는 바디 센터드 테트라고널. 이 B는 베이스 센터드예요. 그 베이스의 B예요. 이것은 바디 센터드고. 그럼 베이스 센터는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뭔지. 베이스 센터는 뭐냐면 면이 공간에 세 축을 하면 면이 6개 나오죠. 그 면에 서로 상반되는 면 한쪽에만 중심의 원자가 있는 거예요. FCC는 어땠어요? 모든 육면의 중간에 다 오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아래 윗면이면 아래 윗면, 옆면이면 옆면, 앞뒷면이 앞뒷면에만 딱 선택적으로 마주보는 면에만 딱 한 군데 가운데 원자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베이스 센터드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B하고 혼동되기가 쉬운데 이것은 바디 센터드고 뒤에 것은 베이스 센터드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역시 모노클리닉은 프리미티브 모노클리닉하고 바디 센터드 모노클리닉이 있고 그 다음에 트리클리닉은 프리미티브 트리클리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앞으로 가서 요거 한번 보자고요. 제일 복잡한 거. 오스롬빅의 페이스 센터드 오스롬빅 같은 거를 보거나 하면 여기 보면은요. 이런 아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 레티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뭐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쌀 때요. 지그재그로 쌀 수가 있어요. 요 다음 층을 쌀 때 요 위에 올 때 요거를 그대로 싸서 적당한 높이 오면 무슨 말이 되면 베이스 센터드 오스롬빅이 되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다르게 쌌는데 그대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곡차곡 쌓으면 양쪽 옆에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원자가? 없죠. 레티스 포인트가 참. 그럼 어디 있어요? 이 윗면에 있죠? 가운데. 이걸 그대로 쌌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쌓은 모양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사각 기둥이 아니라 이변하고 다 틀린데 뭐 이런 비스듬한 기둥이 됐을 때 여기 아래 위에만 원자가 있잖아요. 그럼 아까 본 이게 바로 베이스 센터드 큐브 오스롬빅이에요. 이건 어디서 시작했냐? 이거를 차곡차곡 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옆면에도 생기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쌓을 때 다음 층에 쌓을 때 이걸 시프트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됐다가 지그재그로 쌓아가면 여기 있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가운데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다시 또 하얀 걸로 올 테니까. 그죠? 그러면 요 놈이 여기 오니까 온 사방면에 다 있는 페이스 센터드 오스롬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이거 외에 딴 걸 만들어 보려고 하세요. 안 나와요. 딱 그래서 14개가 나와.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저런 것을 기초로 해서 다 2D 플레인 레티스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싸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몇 가지만 해보고 넘어갈게. 이게 뭐 아주 여러분이 궁금하면 나중에 가서 하면 될 테니까 여기 보면 테트라고날에 바디 센터드 테트라고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이스 센터드 테트라고날은 없잖아요. 테트라고날이면 정사각 기둥을 이니까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것을 갖다 좀 높게 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쌓으면은 뭐가 되나요? 바디 센터 테트라고날이 되죠. 채심에 들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이걸 이렇게 좀 비슷하게 했으면, 이걸 비슷하게 했으면 이게 레티스 포인트여야 되는데 이게 길이가 안 맞아서 레티스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규칙성이 깨지기 때문에 레티스 포인트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는 되죠. 이게 이만큼 가면 올면 다음 꼭지점 만나니까 레티스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테트라고날에 이런 모양이 이런 테트라고날에 왜 C 베이스 같은 건 없냐? 그러니까 테트라고날을 잘 쌌을 때 여기에 아래 윗면에만 이런 C 베이스도 왜 이런 거는 없느냐 하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자르면 더 작은 테트라고날로 나눠지게 되겠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C 베이스 오소고날은 있었잖아. 이 길이가 틀리니까. 근데 이게 같을 때 왜 이런 건 그럼 없냐? 왜 베이스 센터드 테트라고날은 없냐? 이 베이스 센터드 이런 게 나오려면 이건 요렇게 해서 쪼개져서 더 작은 정사각 기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유니트 셀로 이 축을 잡아서 유니트 셀로 잡지 이렇게 잡진 않아요. 하여간 시간상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면 14개의 브라베이 레티스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4개로 귀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건데요. 이것은 사람의 외형을 보고 가르듯이 외형을 보고 그룹핑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쪽은 레티스 포인트를 갖고 쌓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전자를 보는 거예요. 저 유전자가 어딨냐.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FCC가 외형은 큐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탄생은 이렇게 삼각형을 계속 쌓아가는 형태로 해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외형으로는 이거지만 이 FCC의 근본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럼버히드랄에서. 럼버히드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쌓아서 FCC가 나오는 거지 이걸 쌓아서 FCC가 나오지 않아요. 생겨놓고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실제로 유전자를 체크해보면 얘는 어디에 속하냐? 여기 가서 속합니다. 바디 센터도 그렇고 다 저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쪽은 사람을 치면 이쪽은 유전자예요. 이쪽은 생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세븐 크리스탈 시스템을 얘기할 때는 모양을 보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제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 특성을 갖느냐고 볼 때는 이쪽을 봐야 돼요. 그게 레티스 포인트를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유전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성격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성질이. 여기서도 이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가를 한번 보면 유전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전자는 실제적으로 유전자는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축이라는 게 아까 120도씩 돌렸을 때 눈치를 못 채는 것들이 서로 70도 간격으로 4개가 맞물려 있는 이런 특징이 이런 유전자를 가져야지만 큐빅이 되는 거예요. 큐빅이라고 외형이 큐빅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형은 큐빅으로 생겼는데 이런 게 없으면 그쪽에 속하질 못해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포인트 그룹이라는 이걸 보면 3, 2라는 명칭을 갖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없어요. 생긴 건 큐빅처럼 생겼어요. 세 변의 길이가 같고 다 똑같지만 이런 걸 만족하지 못해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볼 때는 이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 큐빅이면은 이걸 만족하고 하지만 이게 만족된다고 해서 모두 큐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70도로 만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큐빅이 되려면 큐빅이 되려면은요 저기서 70도로 만나는 4개의 삼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주사위를 이렇게 보면은 이 대각선 방향으로 120도씩 돌아가면 모르는 삼축이 생겨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큐빅에는 삼축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 여기하고 여기를 잇는 이런 식이 이런 삼축, 그죠? 대각선 서로 꼭지점 여기하고 여기를 잇는 거. 또 어디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를 잇는 삼축. 이게 만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하고 저기죠. 여기를 잇는 삼축. 여기 한 점에서 만납니다. 당연히 만나겠죠. 모퉁이가 8개니까 8개를 이으면 4개의 선분이 나오겠죠. 저것들이 다 몇 도로 만나냐? 70도의 각도로 만납니다.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돌렸을 때 서로 모르는 삼축을 갖는 4개가 서로 만나는 게 있어야지만 큐빅이에요. 근데 외형은 원자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고 한데 보니까 이게 없더라. 그러면 걔는 큐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다른 데로 빠져요. 뭐 테트라곤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배척하는 거야. 너는 우리 족보가 우리 가문이 아니다고 내놓는 거죠. 우리 가문이 되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큐빅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큐빅이면은 이게 만족이 돼요. 이건 당연히 만족이 되는데 아까 말한 그것까지 그 오퍼레이터, 시메트릭 오퍼레이터까지 만족이 돼야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생긴 건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우리 집안처럼 그런데 유전자가 틀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외형을 갖고 나누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시메트릭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볼 때는 헥사고날이 되려면은 하나에 60도씩 돌아갔을 때 모르는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HCP 같은 경우에는 60도씩 돌아가는 한 축이 있거든요. C축 방향으로. 헥사고날이에요.
그럼 FCC도 있지 않냐? FCC 없어요. 가서 보면 알겠지만 3축이 있어요. 트리고날, 테트라고날. 테트라고날은 하나의 4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4축이라는 것은 테트라고날은 이쪽 방향으로 4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돌리면 이게 하나가 4축이 어딘가 하나가 있으면 테트라고날. 앞만 못생겼어도 4축을 하나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걔는 테트라고날에 속하는 애예요. 유전자가 테트라고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것은 이런 크리스탈 시메트릭 오퍼레이터, 시메트릭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이 결정.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맞느냐 하면 브라베이 레티스 14개는 이쪽에 레티스에 나온 브라베이 레티스 14개는 레티스 포인트를 갖고 출발해요. 레티스 포인트를 갖고 출발하는 거고 앞에 그냥 시스템 찾아놓은 건 외형을 보고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그 포인트들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학에서 가서 보면 이런 게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할까봐 하나만 예를 들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고 결정학 시간에서 여러분이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주 쉬운 걸로 해봅시다. 그런 물질이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자, 세변의 길이가 같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쪽을 우리가 X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세변의 길이가 같고요. 이건 뭘로 보여요? 그리고 각도는 90도예요. 이건 뭐예요? 큐빅이죠. 자, 큐빅이에요. 그런데 요 점들이 이제 레티스 포인트라고, 이게 이제 브라베이 레티스는 이게 레티스 포인트가 돼야 되니까 심플 큐빅이라고 합시다. 레티스 포인트, 프리미티브 큐빅이에요. 레티스 포인트가 저기 있죠. 근데 레티스는 원자 군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하나가 원자가 있을 수도 있고 원자 덩어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베이시스나 케미칼 포뮬라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두 개의 원자가 한 점에 이렇게 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들이 레티스 포인트니까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자, 한 레티스 포인트에 원자가 두 개씩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몰레큘로 있다고 합시다. 어떤 게. 자, 이렇게 있어요. 외형을 보니까 큐빅이잖아요. 그런데 레티스 포인트를 이렇게 딱딱딱딱 따서 보면은 이게 큐빅으로 보이고 외형으로도 이게 반복되니까 세변의 길이가 같고 각도가 90도니까 큐빅, 심플 큐빅으로 보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에 3축이 나오질 않아요. 이쪽으로 보면 이게 30도씩, 120도씩 돌렸을 때 이 모양이 여러분이 눈치를 챌까요? 못 챌까요? 당연히 채죠.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원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걸 120도 돌리면 여러분이 눈치를 당연히 채잖아요. 그럼 여기 3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3축이 없어요. 그럼 3축이 없으니까 얘는 일단 큐빅이 아니에요. 왜? 서로 4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70도 각도를 이루는 3축이 있어야지 큐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큐빅이 아니에요. 큐빅 행세를 했지.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럼 정사각형가 테트라고날이 있네요. 하나의 4축이 있으면 테트라고날이에요. 아, 이건 테트라고날이다 그럼. 큐빅은 안 되더라도. 이거 4축이 있어요? 이거 위에서 이쪽 방향으로 4축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4축이면 90도 돌렸을 때 여러분이 눈치채요, 못 채요? 4축 있어요, 없어요? 이거 테트라고날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뭐 다른 거 모르지만 이거 가면 어디로 가느냐? 이 축 하나 있는 쪽으로 갈 거예요. 이거 갈 거예요, 이거. 그거 오스롬빅이에요, 이거. 얘는 결정학적으로 오스롬빅이에요. 프리미티브 오스롬빅이에요, 얘는. 왜? 테트라고날이 되기에도 4축이 없죠. 모양은 큐빅처럼 생겼는데 4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아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외형으로 따질 때는 큐빅이면은 반드시 세변의 길이가 같고 세각도가 90도인 게 맞아요. 큐빅이면. 그렇지만 큐빅 세변의 길이가 같고 세각이 90도라고 해서 반드시 큐빅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크리스탈 시메트리가 이 오퍼레이터를 가져야지만 그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어요? 자,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하냐면, 자,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서로 이제 세븐 크리스탈 시스템이 있고 14개 브라베 레티스가 있다는 걸 알고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나 새로운 걸 발견을 했어요. 혹은 합성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이걸 설명을 해주려면 서로 간에 통하는 공통 용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밀러 인덱스 혹은 밀러 인디시스라고 그래요. 복수를 할 때는 밀러라는 사람을 한 걸 따라서. 그래서 이제부터 그걸 공부합니다.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굉장히 써요. 앞으로 자주 써요. 복잡하다는 것보다 단순한데 종류가 많으니까 다양하니까 혼동스럽지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포인트를 나타내는 명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유니트 셀 안에 어떤 포인트, 원자가 있다. 어디에 있느냐? 원자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코너에 있을 수도 있고 면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면심에 있는 원자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공용적으로 내가 야 어디 원자가 있다 그러면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 거기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커먼 노테이션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렇게 정해요. 자, 원점을 하나 잡고요. 큐빅에 유닛셀에 큐빅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이게 원점을 잡는 것은 유닛셀을 잡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렇게 찌그러진 롬보히드라 뭐 이런 롬보히드가 나왔다면 이 세 축을 해서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여간 공간을 아까 뭐든 찌그러졌든 뭐든 만들었기 때문에 3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세 각도가 나오죠. 그 3축을 기본으로 잡아서 한 점을 원점으로 잡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쉽게 공부하는 2학년 단계에서는 이제 이 큐빅을 갖고 많이 하죠. 이게 제일 보기가 좋으니까. 자, 그 원점을 잡으면 그 다음에 포지션은 원점부터 유니트 벡터로 그 자리가 X로 얼마 가서 Y로 얼마 가서 Z로 얼마 가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점을 000으로 나타내요. 오리진이니까. 세 개 디지트가 있어야겠죠? 축이 3개니까. 그래서 원점을 000. 그림은 2분의 A, 2분의 B, 2분의 C에 만약에 있다. 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유니트 벡터의 상대 비율로 나타내 주니까 이 한 변의 길이의 상대 길이니까 2분의 A, 2분의 B. 그럼 어디에 있어요? 정가운데 있겠죠? 만약에 A, B, C가 다르면 이것은 무슨 어떤 크리스탈 시스템에 속해요, 이거. 조금 전에 배웠죠. 세 변의 길이가 다르고 90동이건 오스롬빅 크리스탈 시스템이에요. 오스롬빅 크리스탈 시스템은 오스롬빅이에요, 이게. 그럴 때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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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때는 이 가운데 점을 채심에 만약에 있다. 아까 바디센터드 오스롬빅 있죠. 그럼 바디센터드 오스롬빅은 어디에 원자가 있느냐 하나가 할 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 있다. 이렇게 2분의 A, B, C 안 써요. 상대 위치이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 씁니다. 그게 원자의 포지션이에요. 원자에 있는 포지션을 다 써라 그러면 000. 여기는 뭐가 될까요? 100. 여기는 010. 여기는 001. 요거는 110. 뭐 다 되겠죠? 다 쓰고 바디센터드 오스롬빅이면 하나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써야 돼요. 특징이 뭐냐? 주의하세요. 숫자만 쓰거나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분수든 뭐든. 숫자만 쓰거나 혹은 여기 컴마 있는 거 봤죠? 컴마를 쓰거나 두 가지 방법이에요. 컴마를 중간에 숫자 사이에 찍거나 그러니까 X축 쪽으로의 숫자 다음에 컴마 찍고 Y축 컴마 찍고 Z 쓰거나 아니면 컴마 없이 쓰거나 이게 포인트를 나타내는 공용 언어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금세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에요.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 결정해서 방향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오리진을 하나 잡고요. 이제 새로운 거 자꾸 들어가니까 다양하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복습해서 숙지하도록 하세요. 이거 0점에서 우선 파란 걸 봅시다. 파란 걸 가면 이거는 방향은 어떻게 잡냐면 사실은 이 점 알죠? 이 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X축으로 1 가서 Y축으로 2분의 1 가서 1, 2분의 1, 0 아니에요. 맞죠? 1, 0, 2분의 1이죠. 1, 0, 2분의 1과 0, 0, 0 사이. 그럼 두 점 사이를 엮는 벡터 여러분 알 수 있죠? 빼기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알죠? 두 점 사이를
y를 이을 때 벡터를 하려면 이점 포인트에서 이점 포인트 x는 x 빼고 y 빼고 해가지고 해서 하면 되는 거 알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원점에서 떠나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냥 투영하면 돼. x축, 이거를 x축으로 이게 어디서 만나나? 1에서 만날 때 y는 0에서 만나고 z는 2분의 1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방향의 경우에는요. 최소 정수화합니다. 분수를 안 나타나요. 여기 분수가 나오죠? 아까 포인트는 분수가 있어도 됐어요. 원자의 위치를 얘기할 땐 방향은 분수가 없습니다. 최소 정수화 하려면 이걸 2배를 해야겠죠. 그러면 201이 되는데 이렇게 안 나타내고 201은 아까 포인트를 나타내는 방법이었죠. 숫자 3개 사이 콤마로 한 거. 이렇게 써놓으면 틀려요. 그거는 201에는 포인트를 가리키는 거지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방향을 가리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는 것처럼 대괄호를 씁니다.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대괄호를 써 있으면 누구나 세계 각국의 어떤 과학자든 대괄호를 써 있으면 아, 방향을 얘기하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세 디지트를 보통 방향은 UVW라고 씁니다. UVW. 그래서 U가 X축을 끊는 그 수치고 Y축을 끊는 거, Z축을 끊는 거를 투영한 거를 갖다가 정수화, 최소 정수화를 합니다. 알겠죠?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 이제 처음 봤으니까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걸 한번 볼까요? 빨간 거. 빨간 선은 0에서 어디서 만나냐면 X로는 마이너스 1 가서 Y로는 1 가서 Z로 1 가죠. 마이너스 1, 1, 1 갔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1 그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쓰면 이건 포인트라고 그랬죠. 빨간 거 보세요. 이렇게 쓰면 포인트인데 마이너스라고 쓰지 않고 그럼 마이너스 1, 1, 1이냐 그렇게 쓰지 않고 위에다가 바를 붙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1바 1, 1, 1바 1, 1 이것은 요게 마이너스라는 뜻을 위에다 바를 표시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기호니까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약속을 해놓은 기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는 방향, 이렇게 방향이 1바 1, 1 방향이죠. 이 방향이. 그죠? 1바 1, 1 방향 그러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 이런 방향을 상상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원점으로 봅시다. 여기를 원점으로 보고 거꾸로 빨간색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간다고 봐요. 무슨 방향이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이걸 원점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X축인데 원점에서부터 X축을 가려면 어떻게 하나 와서 그죠? 마이너스 1쪽으로 오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죠? 아니죠. Y는 마이너스 1로 가죠? 아닌가? 어떻게 되죠? 아 이거지. X로 마이너스 1 와서 Y로 마이너스 1 가서 Z로 X를 1로 갔나? 이 방향. X가 1로 가지? 여기서 1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럼 X가 1로 가냐? X가 1로 가고 Y가 마이너스 1로 가고 Z가 마이너스 1로 가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저 방향은 이게 앞에서 보면은 잘 안 보여서 그래.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 방향이 돼요. 자, 저기 조금 전에 1로 가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었죠? 1바 1, 1 있죠? 결국 여러분이 배웠으면 알겠지만 이거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게 뭐가 될까요? 1, 1바 1바가 되죠? 여기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과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이 부호를 거꾸로 붙여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방향을 때문에. 근데 그것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방향을 얘기해요. 그렇겠죠. 일로 내가 보기를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할 게 뭐냐면 지금은 다 0에서 출발해서 갔어요. 0에서 출발해서 가는 걸 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점과 뭐 이 점을 가는 여기 이 사이를 연결하는 방향이 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원자가 여기도 있고 뭐 채심에도 있다 합시다. 그럼 이 점과 채심을 지나는 방향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방향 구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점의 포인트를 찾아서 두 개를 빼서 거기서 최소한의 이거 뭐죠? 정수화하면 되겠죠.
간단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뭐 하면 당황해서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0에서만 출발하는 게 아니라 두 점을, 사실 여기 0이라는 것은 000을 뺐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원점을 뺀 거예요. 그죠? 두 점을 이으는 벡터 성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요 패밀리는 조금 이따 같이 설명하기로 하고. 힘들어? 피곤해? 월요일 아침인데? 사실 월요일 아침이 제일 피곤해, 그지? 나도 피곤하긴 하다. 근데 헥사고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알고리즘을 특별히 쓰기도 해요. 헥사고날은 그때도 말했지만 중심에서 축이 하나, 둘, A, B, C, 그러니까 A1, A2, A3죠. 세 개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마찬가지 방법을 쓰면 돼요. 투영하는 방법. 어디서 끊느냐? 여기서 만나면 이 방향이다 하면은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이것을 A1 축이나 A2 축으로 투영을 한다 그랬죠, 아까. 투영을 해서 그 점을 찾아내면은 그게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1, 0이 될 거예요. 이쪽이 플러스 양의 방향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Z는 0에서 만나고, 그래서 이것을 약분하면 1, 1, 2바 0이라는 복잡한 4개의 디지트가 나와요. 그런데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걸 헥사고널로 다시 써볼까요? 예. 저런 데서 이렇게 헥사고널이 이렇게 나오는 데서 우리가 그냥 요렇게 요거 하나만 따로 떼어서, 실제로 헥사고널 유니트는 이렇게 잡지만 우리가 이거 간편하게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A1, A2, C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A1, A2라고 안 쓰기 때문에 A, B, C라고 쓰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했던 노테이션 있죠? 세 축으로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거는 알아는 둬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이 방법을. 근데 오르소독스는 원래 방향은 이게 맞는데 우리가 약식해서 이런 방법을 취해요. 그래서 여기에 특징을 보면 요 세 번째 디지트, 아까 UBW가 아니라 T가 하나 더 들어오는데 요 T는 요 앞에 두 개의 합과 항상 같아요. 요 T는 요게 항상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이런 방향인데 여기가 이런 방향이 여기서 쭉 계속 하면 이거 만약에 이게 하나 더 가서 2에서 만난다면은 1이 아니라 2에서 만난다면 투영을 하면 여기가 1이 되겠죠. 이게 2배씩 가니까 반 이상 가서 만나니까 2배 가서, 그럼 역시 그냥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냥 근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서 보면 1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1, 2바 0이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원점에서 가서 여기서 각 축에다가 투영을 해서 그 만나는 점을 최소의 정수로 하고 대괄호로 나타내주면 그쪽 방향이 되고, 요것은 이렇게 4개의 디지트를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약식으로 3개를 쓰고, 앞으로 우리는 아마 이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참고로 알아둬라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3개 사이의 디지트 사이에는 여기서 보면 헥사고날에서는 아까 말한 T는 항상 U 더하기 V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둬요. 세 번째 디지트는 앞에 두 개 더한 거하고 부호만 반대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개의 디지트로 한 걸 가지고 4개로 바꿀 때,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3개로 쓴 거를 갖다 4개로 바꾸고 싶으면 이런 공식을 통해서 바꾸면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뭐 특별히 그게 4개 디지트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라고 써놓고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만약에 4개 디지트가 필요하면 이 공식을 모르면 가서 그냥 4개로 그려서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방향을.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제 큐빅을 그려놓고요. 여기에 온갖 방향을 다 그려놨어요. 조금 전에 이제 여기서 보면 연습이 가서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방향입니까? 이게 무슨 방향입니까? 이건 무슨 방향입니까? 이 화살표대로 방향을 찾아내는 거는 여러분이 가서 이걸 보고 연습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책에도 이제 예제 풀이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면 이거야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게, 아까 대괄호를 치면은 방향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특정한 방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앵글 브래킷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각진 걸 앵글 브래킷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바꿔 쓰게 되면은 방향의 패밀리가 됩니다.
집합이 돼요. 그런 방향들의 군. 무슨 얘기냐? 만약에 아까 110 방향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 110 방향이다 하면 이게 110 방향인데요. 이렇게 가는 거. 혹은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0을 여기서 잡죠? A, B. 이건 축을 좀 이상하게 잡았네요. 보통은 X, Y, Z로 잡는데 하여간 111 방향이면 이런 건데 111 방향의 패밀리다 하면은 110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컨비네이션을 다 얘기해요. 그러면 110 당연히 들어가고요. 101도 들어가고요. 011도 들어가고 바까지 붙인 것까지 다 들어가요. 1바 10, 1바 0, 1바 01, 그 다음에 10, 1바 01, 1바 1 해서 다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 보는 것처럼 큐빅에서 110 방향이라고 하면 이 면의 중앙을 지나는 이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0점으로 보면 110이니까 이런 방향이죠. 면의 중심을 지나는 방향이에요. 면의 대각선 방향을 지나는 방향이에요.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그죠? 셋, 넷, 다섯, 여섯, 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인데 하나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반대 방향도 있겠죠. 그럼 이면하고 이면은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방향까지 따지면 한 면에서 4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이 3개가 있죠. 앞뒷면은 같은 면이니까. 그러면 4, 3은 12, 12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보면 011과 이거의 전체 발을 한 건 반대 방향이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거 2개는 같은 방향인데 방향만 거꾸로죠. 어쨌든 다 쓰라 그러면 이걸 다 쓰는데 여기에다가 발을 붙여서 2개는 반드시 이 중에 2개씩은 거꾸로 방향이 짝이 맺어질 거예요. 그걸 제외하면 사실은 6개가 나오죠. 6개는 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이런 방향들은 다 큐빅의 면의 대각선 방향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거나 어떤 방향이 나오더라도 저런 방향이 딱 보일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요? 아, 저거는 면의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구나 하는 거를 그냥 알겠죠? 자, 지금은 여러분이 큐빅을 봐서 그런데 꼭 큐빅이 아니더라도 이 공식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여기 빗딱 크게 그린 거에서도 110 방향이다 그러면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이 될 거예요. 모든 3차원에서 큐빅이 아니더라도 110 방향이다 그러면 모든 면의 가운데를 지나는 대각선 방향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꼭 큐빅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왜 그러면 그 변에 그 삐뚤어진 모양 그대로 한 변을 갖다가 그 유니트 셀의 한 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110 방향이면 대각선 방향인 거예요. 그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111 방향이라는 게 나오죠. 패밀리. 111 방향은 그럼 뭐겠어요? X로 1 가서 Y로 1 가서 Z로 1 가니까 아까 모서리와 모서리, 주사위에 모서리와 모서리를 있는 큐브의 다이아고널 방향이에요. 그 111이 딱 나왔다 그러면 아, 저 방향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111 방향. 큐브의 다이아고널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100 방향은 큐브의 모서리 방향이죠. 주사위의 모서리, 아니 모서리가 아니라 뭐예요? 모서리 맞나요? 면과 면이 만나는 100 방향. 다 그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중요한 방향이고 이제 이렇게 이 밀러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밀러 인덱스, 이 지수들인데 지수가 작은 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30에 15에 20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대개 이거 숫자 한 2나 3 정도까지 3도 안 가요. 2 정도까지에 관심이 있어요. 작은 숫자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정도가 되면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숫자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나 그런 방향에. 자, 그러면 우리가 페이스 다이아고널 이 방향으로 원자가 있는 게 있었죠. 페이스 다이아고널에 원자가 걸리는 게 큐빅에서 어떤 크리스탈 시스템이었죠? 크리스탈 레티스였죠? FCC. 자, FCC는 여기에 원자가 있어요. 원자가 쫙 다 있죠. 저 선상으로 원자가 다 있죠. 이제 기억이 나죠? 자, 큐브 다이아고널로 원자가 다 있는 구조는 BCC죠. 자, 심플 큐빅에서
BCC에서 이 방향으로 100 방향으로 원자가 다 했나요? 100 방향으로 원자가 다 있는 것은 심플 큐빅이에요. FCC 100 방향으로 다 있나요? 자, 요것은 BCC가 다 있는, FCC가 다 있는 방향, 요것은 BCC가 다 있는 방향, 요것은 심플 큐빅이 다 있는 방향. 이런데 FCC나 BCC 가면 이쪽 모서리는 가운데가 뭐 박혀있거나 그래서 벌려놔서 붙어있지 않아요. 항상 어디서 붙어있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찾아내는 게.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 플레인까지, 플레인도 명명해. 어떤 면이냐, 명명을 해야겠어요. 자, 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이런 바탕, 밑에 밑면들이 쫙 있을 거고, 무슨 이런 대각선을 포함한, 아까 이게 110 방향이라 했죠? 110 방향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런 방향. 이렇게. 그죠? 면 다이아고널, 이게 110 방향이죠. 이건 111 방향. 면 다이아고널 지나가는 방향을 품는 것들이 쭉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면은 하나가 아니라 세트로 나와요. 물론 방향도 아까 이렇게 잡은 방향이 있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지만 면이야말로 그런 한 면을 잡아도 그런 면들이 층층이 있겠죠. 쫙 연속해서. 그럼 이런 면들을 명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을 여기 나온 것처럼 001면이라고 하고요. Z축의 평행일면입니다. 윗면들이, 아랫면과 윗면들의 쭉 시리즈. 그 다음에 이것은 위의 대각선, 면을 대각선과 밑에 대각선을 포함하는 이런 면들이 쭉 이렇게 사선으로 쭉 연결된 이런 면들의 집합을 우리가 110 플레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플레인의 기호는 여기 소괄호를 했죠. 아까하고 다르죠. 소괄호를 했기 때문에 이건 면이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바로. 자, 어떻게 하는가를 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면이 어디서 닿는가를 봐야 돼. X축을 어디서 끊고 Y축을 어디서 끊고 Z축을 어디서 끊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X축을, 여기가 원점이니까요. X축을 1에서 끊고 B축을 1에서 끊고 C축하고는 안 만나죠. 맞죠? 끊질 않죠. 어디서 끊어요? 무한대에서 끊잖아요. 그 다음에 리시프로칼을 따집니다. 리시프로칼이라는 것은 이거의 역수를 취해요. 그러면 1분의 1, 1분의 1, 이건 무한대분의 1이죠. 그러면 110이 나오죠. 그러면 이 면이 110이 있을 때 이걸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합니다. 정수화로. 약분할 게 없으니까 110 하면 괄호로 묶어서 이 면들은 110면이 돼요. 조금 다음 걸 하나 해볼까요? 요걸 보면 X축을 2분의 1에서 끊어요. Y축은 평행하죠. 무한대. Z축도 평행하죠. 이것은 어떤 거에 이 주사위의 가운데 면이죠. 가운데 면. 그럼 역수를 취하면 200이 되는데 약분해도 역시 200이에요. 그러면 이 면은 200면이 돼요. 자, 여기서 한두 가지만 조금 설명을 더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요.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X를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0에서 출발할 때는요.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 무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점이나 이 점이나 똑같죠. 하나 옆으로 옮깁니다. 원점을. 내가 요 면을 보고 싶은데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안 나와요, 답이. 왜? 0에서 만나면 이게 0이면 그 다음에 0분의 리시프로칼 무한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점은 여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 면은 이 원점을 적어도 지나지 않잖아요. 그 원점을 지나지 않게 가장 가까운 거나 뭐 다른 면들이지만 그 면을 하나 잡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요걸 원점으로 잡아서 한번 원점에서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숫자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찾아내요. 알겠어요? 원점을 지나게 되면은 못 잡아내요. 그래서 원점을 이게 happen to be 내가 잡은 게 원점을 이 면이 원점을 지난다면 그거 똑같은 면을 평행한 거를 근처에 가서 다른 걸 잡아서 원점으로부터 떨어뜨린 다음에 그 만나는 점을 취해가지고 역수를 취해가지고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 앞에 면, 여기가 원점이면 이 앞에 면은 무슨 면이 될까? 이 앞에 면. 이 앞면. X를 어디서 끊어요? Y는요? 무한대.
Z도 무한대죠. 그러니까 1 무한대 역수면 100이죠. 이 앞면이 100면이에요. 그럼 100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면 저 뒷면도 100면이죠. 이 하나의 간격마다 계속해서 100면이 다 있겠죠. 이 A축, 이 A 길이만큼 가면서 간격으로 쫙 있을 거예요. 자, 이게 200면이에요. 어디 있냐? 200면이 여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100면이라고 할 땐 이게 100면 앞면과 뒷면의 집합이지만 200면을 따질 때면 이것이 100이 아니라 다시 200면도 됩니다. 그래서 200면들의 집합은 저 뒷면, 가운데면, 앞면, 그 다음에 여기 중간면, 다음 거 해서 100면의 반의 간격으로 계속 있는 게 200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면은 100면으로 인덱스가 이 면에 관심이 있을 때 됐지만 200면에 하나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면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그게 반이라고 2분의 100면 이런 건 없어요. 이게 100면들의 집합하면은 이 앞면 혹은 옆에 면은 010면 아까 본처럼 001면들의 집합인데 중간에 들어온 것은 X축은 200면 하면 200면은 저 뒷면, 이면 해서 100면의 간격이 반입니다. 그래서 리시프로칼 개념이 들어오는데요. 리시프로칼이니까 역수라는 게 뭐냐면 역수라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보다 2가 1보다 큰데 면 간의 거리는 반으로 줍니다. 그럼 가상의 면도 있어요. 여러분이 300면을 따지자 그러면 300면 원자가 있든 없든 면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300면은 어디겠어요? 요거의 3분의 1씩 되면 됩니다. 그럼 3은 1보다 3배가 됐지만 면 간의 거리는 3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이상한 좀 면들을 봤을 때도 원점을 지나지 않게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어디서 끊는가에 봐서 역수를 취한 다음에 그거에 가장 가까운 정수화를 해서 소괄호로 묶어주면은 면이 나온다. 그리고 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합을 할 수가 있는데 면 집합의 기호는 중괄호가 되고요. 면의 지수는 아까 UBW가 아니라 HKL로 나타냅니다. 이것도 다 약속이에요. 면의 세 개의 지수를 HKL로 나타내고요. 방향은 UBW로 나타내고 또 패밀리들은 역시 이 패밀리는 온갖 이 100으로 가능한 것들이 다 나온다 하는 것까지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바로 이제 목요일날 또 뒤에 가는 부분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오늘 거는 꼭 좀 한번 가서 노테이션 이런 거는 다 숙지하고 목요일날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